당신의 밤에 쉼표가 되는 시간. 저는 남자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우리 삶이 한 권의 책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그 책 안을 채워가는 작가라면. 오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의 책은 지금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나요? 스릴러, 로맨스, 자기계발서, 다양한 삶이 있듯이 다양한 장르, 다양한 종류의 책이 있죠. 또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미 나의 책은 어떤 글쓰기 책 혹은 컬러링북처럼 뭔가 그 안이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닐까. 꼭 채워져 있지 않더라도 분명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어떠한 종이의 등급, 품질이라고 할까요? 좋은 나무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재활용 종이인지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여러분의 종이의 질은 어떠세요? 그런데 종이의 질, 그 책이 혹은 안이 채워져 있더라 하더라도 그게 꼭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결국 그 책을 채우고 있는 작가는 우리인데 말이죠. 우리가 우리의 책을 이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채우게 되면 나중에 그 책을 언젠가는 다 완성이 됐을 때 우리는 그 책을 다시 읽어보게 될 거예요. 당연히 이젠 자기가 채운 그 책을. 근데 그때 그 책을 다시 읽어볼 때 종이의 질, 그리고 책에 이미 있던 배경들, 그런 것들이 과연 보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 책 안에 내용들이 눈에 들어오지 나머지 그런 것들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조금 더 재밌고 좋은 내용으로 이 책을 채워봐야겠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책에 어떤 내용을 채우고 싶으신가요? 당신의 밤 쉼표 하나. 오늘은 셜록 홈즈 4개의 서명, 이제 4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의 책 한 귀퉁이에 작은 쉼표 하나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들어주세요. 다섯 번째 이야기, 폰디첼리 저택의 비극. 우리가 저택에 도착한 것은 11시가 넘어서였다. 눅눅한 안개가 걷히고 대기는
어느새 맑아져 있었다. 흰 구름 사이로 반달이 보였다. 세디어스 숄토가 친절하게 마차의 램프를 빼어 길을 안내했다. 폰디첼리 저택은 유리 조각이 박힌 높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출입문은 아주 협소했다. 세디어스 숄토가 특이한 노크 소리를 냈다. 누구십니까? 저택 안에서 묵직한 목소리가 들렸다. 맥모도, 내 노크 소리를 모르지는 않겠지? 열쇠 묶음이 흔들리는 소리가 나더니 키가 작고 가슴 근육이 발달한 한 사내가 나왔다. 세디어스 도령님이시군요. 그런데 이분들은 다 누구시죠? 동행자분들이 있다는 소리는 못 들었어요. 그럴 리가. 난 친구들을 데려온다고 말해두었어. 오늘 주인님께서는 방 안에만 계시지요. 아무 분부도 없으셨고요. 이 집의 규칙을 잘 아시지요. 다른 분들은 집 밖에 계셔야 합니다. 그의 말에 세디어스 숄토가 목소리를 높였다. 자네가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는가? 모든 건 내가 보장하네. 더군다나 숙녀분께 이런 신뢰를 해서는 안 돼.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도련님의 친구분들이라 해도 주인님의 친구분들은 아니시니까요. 저는 주인님의 말씀에 따라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 제가 아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말했다. 맥모도, 이거 섭섭하군. 홈즈가 말했다. 날 기억하지 못하나? 4년 전 앨리스 권투 경기장. 자네의 후원 경기 때 3라운드까지 나섰던 아마추어 선수 말이야. 아니 셜록 홈즈 씨. 그가 외쳤다. 세상에나 이렇게 뵙다니. 홈즈 씨가 나서서 어퍼컷을 날렸다면 금세 알았을 텐데요. 그런데 보아하니 권투는 그만두신 듯하군요. 계속하셨으면 꽤나 이름을 날리셨을 텐데요. 왓슨, 잘 들었나? 내가 이것저것 다 말아먹고도 먹고 살 구멍이 있다는 말이야. 홈즈가 말했다.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지요. 맥모도가 말했다. 현관에서 저택까지 황량한 정원 사이로 자갈길이 보였다. 사방은 어둡고 고요했다. 세디어스 숄토는 뭐가 불안한지 랜턴을 든 손을 자꾸 떨었다. 이상하군요. 우리가 도착할 줄 알고도 형의 방에 불이 꺼져 있다니요. 형은 언제나 이렇게 경비를 철저히 하나요? 홈즈가 말했다. 아버지 때부터 해오던 일이지요. 아버지는 형을 편애했어요. 내가 무슨 대죄를 지었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이요. 저기 달빛이 비치는 곳이 바솔로미 형의 방입니다. 밝아 보이지만 방 안의 불빛은 아니지요. 네, 그렇지만 현관문 옆에는 작은 불빛이 보이는걸요. 홈즈가 말했다. 저기는 가정부 번스톤 부인의 방입니다. 여기서 잠깐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모두 가면 부인이 놀랄 테니까요.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죠? 그가 랜턴을 치켜 올렸다. 모스터는 내 손을 잡았고 우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깊은 어둠 속에서 여자의 슬픈 흐느낌 소리가 들렸다. 번스톤 부인일 겁니다. 제가 가볼 테니 기다려 주십시오. 세디어스 숄토가 현관으로 뛰어가 방금 전처럼 노크를 했다. 키 크고 늙은 부인이 나왔는데 그녀는
그를 무척 반겼다. 오셨군요, 세디어스 도련님. 어서 들어오세요. 그들은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나직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홈즈는 랜턴 불을 비춰 주위를 살폈다. 정원 곳곳에 흙더미가 쌓여 있는 게 보였다. 모스턴과 나는 조용히 서 있었다. 나는 계속 모스턴의 손을 따뜻하게 쥐고 있었다. 사랑이란 참 묘한 것이었다. 우리 둘은 오늘 처음 만났고 어떤 감정도 주고받은 일이 없었다. 그러나 어려움을 함께 나눈 그 짧은 시간 안에 자연스럽게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다.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좀 놀라운 일이다. 모스턴은 그때 내게서 위안을 받고 싶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나란히 서 있었고 마음 한쪽까지 따뜻해져 있었다. 정말 이상하군요. 영국에 있는 두더지를 잡아다 몽땅 풀어놓은 것 같네요. 언젠가 오스트레일리아 벨러의 산 중턱에서 이런 걸 본 적이 있답니다. 금을 캔 자국이었죠. 모스턴이 말했다. 그것도 아마 보물을 찾으려다 생긴 자국일 겁니다. 6년 동안 헤맸을 테니 맨 땅이 자갈 채취장처럼 변했다 해도 이상할 게 없지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더니 세디어스 슐토가 뛰쳐나왔다. 형에게 큰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는 공포에 사로잡혀 울부짖었다. 들어가 봅시다. 홈즈가 침착하게 말했다. 우리도 세디어스 슐토의 뒤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가정부의 방에 가니 그녀가 하얗게 질려 떨고 있었다. 그녀는 모스턴의 얼굴을 보자 좀 진정하는 듯 보였다. 아가씨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언제나 함께하길. 아가씨를 보니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군요. 오늘은 어찌나 무서웠던지. 가정부가 말했다. 모스턴이 가까이에 서서 가정부를 위로해주자 그녀의 두 뺨이 금세 생기를 되찾았다. 주인님은 문을 걸어 잠그시고 온종일 틀어박혀 계셨어요. 그래서 한참을 기다렸죠. 종종 그러실 때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불안한 예감이 들어서 1시간 전에 열쇠 구멍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세디어스 도련님, 직접 가보세요. 저는 10년 동안 주인님을 모셔왔지만 그런 얼굴은 처음 보았습니다. 셜록 홈즈가 앞장섰다. 세디어스 슐토가 뒤따라가며 이를 덜덜 떨었다. 그는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떨어 내 부축을 받으며 겨우 계단을 올랐다. 2층에 올라가자 좁은 복도가 보였다. 오른쪽에는 인도산 테피스트리가 걸려 있었고 왼쪽에 문이 3개 있었다. 마지막 방을 향해 홈즈가 여유 있게 앞서갔고 우리 두 사람은 조금 떨어져 천천히 걸었다. 노크를 해도 안에서는 응답이 없었다. 홈즈가 손잡이를 돌렸으나 단단히 잠겨 있었다. 랜턴 불로 비추니 방문에 걸린 빗장이 보였다. 홈즈는 열쇠 구멍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왓슨, 이건 아주 사악한 기운이야. 그가 평소와 다르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열쇠 구멍 안을 들여다보았다. 방 안에 어스름한 달빛이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정면을 향한 얼굴이 보였다. 세디어스 숄토의 얼굴이었다. 대머리도 그 주변을 감싼 붉은 머리카락도 창백한 얼굴도 그대로였다. 그러나 미소에서 소름이 끼쳤다. 웃은 채로 굳어버린 그 얼굴은 끔찍했다. 끔찍해. 내가 말했다. 홈즈는 곧이어 체중을 실어 문을 밀었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다. 다음번에는 나까지 합세해 문을 밀었다. 그러자 곧 우지끈하는 소리가 나더니 문이 열렸다. 방 안은 마치 화학 실험실 같았다. 맞은편 벽에는 수많은 유리병이 진열되어 있었고 테이블 위에 버너와 시험관, 증류기가 놓여 있었다. 방 구석에는 산성 물질이 담긴 큰 병들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깨져 타르 같은 냄새가 진동을 했다. 방 한쪽에는 사다리가 놓여져 있었고 천장 위로 커다란 구멍이 보였다. 사다리 옆에는 긴 밧줄 묶음이 놓여 있었다. 테이블 옆 의자에 이 집의 주인이 뜻모를 미소를 머금고 쓰러져 있었다. 몸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온몸이 뒤틀려 있었고 테이블에 얹은 손 옆에 이상한 도구가 하나 보였다. 나무 막대에 돌덩어리를 끈으로 돌려 묶은 망치였다. 그 옆에 휘갈겨 쓴 쪽지 한 장이 보였다. 홈즈가 그것을 먼저 읽고 내게 주었다. 읽어봐. 그가 눈썹을 치켜 올리며 말했다. 내게 서며. 세상에 어떻게 된 일이지? 나는 글을 읽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이건 살인이야. 여길 봐. 홈즈가 시체를 살피며 말했다. 시체의 귀 위쪽에 검은 가시가 꽂혀 있었다. 가시가 있어. 내가 소리쳤다. 조심해. 독이 있을지도 모르니. 홈즈가 말했다. 나는 두 손가락으로 가시를 뺐다. 가시는 쉽게 뽑혔고 미세한 자국만 남겼을 뿐이었다. 정말 귀하군. 내가 말했다. 아니, 그 반대야. 몇 가지 고리만 연결한다면 사건은 해결될 걸세. 홈즈가 말했다. 그때 누군가의 신음소리가 들렸다. 그가 방 안으로 들어오더니 날카롭게 외쳤다. 보물이 사라졌어요. 어제 저 구멍에서 우리 형제가 보물 상자를 내렸어요. 그게 형의 마지막 모습이었다니. 내가 방을 나가고 나서 형은 문을 잠갔어요. 몇 시쯤이었지요? 10시였습니다. 경찰을 부르면 내가 의심을 받겠군요. 이럴 수가. 두 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전 아닙니다. 아니에요. 정말 미쳐버릴 것 같군요. 그는 온몸을 부르르 떨며 방 안을 서성였다. 걱정 마십시오, 숄토 씨. 우선 마차를 타고 경찰서로 가세요. 사건을 접수하고 경찰 수사에 따르세요. 저희는 오실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세디어스 숄토는 그 말을 따라 비틀거리며 방 안을 나섰다. 터벅터벅 계단을 내려가는 그의 발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네, 이렇게 또 살인 사건이 이루어졌죠. 셜록 홈즈 이 추리 소설들은 보면은 항상 이
살인 사건을 기본으로 다루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냥 일반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들이 많을 텐데 이 탐정이라는 게 어떠한 사건을 그 현장을 보고 여러 가지 이제 증거물 그런 것들을 보면서 추리를 해나가는 그런 직업이라서 그런 건지 사실 그렇지 않더라도 뭔가 뭐 다양한 사건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잘 모르겠네요. 저도 막상 또 생각해 보려니까 생각이 잘 안 나긴 하는데 하여튼 보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그 소녀탐정 김전일 또 명탐정 코난 뭐 이런 것만 봐도 항상 사건이 이 살인이라는 걸로 귀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게 더 자극적이어서 그런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또 이렇게 사건이 일어났고 이제 점점 클라이막스로 향하게 될 텐데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밤에 쉼표가 되는 시간, 저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